월가 새벽 배송 출발합니다. 지난주 미국 시장은 아마존의 호실적이 시작을 이끌었습니다. 여기에 엔비디아가 선방을 해주면서 기술주들의 반등을 이끌었는데요.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세한 마감 수치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장 미국 증시 모두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 모두 강하지는 않지만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는데요. 이번 주는 7월 고용보고서와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방향성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기업 실적을 통해 소비 흐름을 확인하는 한편 고용지표가 연준의 향후 통화 정책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S&P 500 지수 0.7%의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 1% 상승, 그리고 다우존스는 0.5% 상승하면서 52,485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국제유가 한번 체크해 볼까요? 국제유가는 지정학적 불안이 다시금 부각이 되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또다시 90달러 선을 향해서 근접하는 모습인데요. 브렌트유 87.93달러의 거래를 마쳤고요. WTI는 86.8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4% 가까이 상승을 했네요. 미 국채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뉴욕 채권 시장은 미국의 지난달 고용보고서를 최대 재료로 삼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채 수익률은 모두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10년물은 2주 연속 오르면서 주간 종가 기준으로 작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만기가 가장 긴 30년물 수익률은 5주 연속으로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미 국채 수익률 10년물은 1.1% 상승, 그리고 단기물인 2년물은 0.8% 가까이 오르면서 4.26% 부근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30년물은 1.1% 상승하면서 5.26%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살펴보겠습니다. AI 인프라 투자 기대감이 다시금 부각되면서 반도체주 투자 심리가 일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아마존의 AI 관련 투자 확대와 데이터 센터 수요 성장 기대가 반도체 업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는데요. 다만 최근 반도체주는 AI 투자 대비 수익성에 대한 검증 과정이 이어지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점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강하지는 않지만 소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0.07% 소폭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11,311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소폭 상승했지만 EWY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5%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섹터별로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네, 상승 섹터보다 하락 섹터가 더 많은 시장이었습니다. 상승 섹터 중에서는 컨슈머 쪽이 6% 넘게 강하게 상승을 해줬고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메타와 구글의 상승에 힘입어 4.6% 강하게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산업재는 0.8% 가까이 오르는 가운데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에너지주 전반적으로 탄력을 받았습니다. 0.77% 상승. 그리고 파이낸셜은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0.13% 소폭 하락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0.5% 상승, 그리고 헬스케어 쪽도 오늘 하락을 하고 있는데 0.55%로 하락세를 보였고요. 유틸리티 0.7% 하락, 그리고 소재 쪽에서 3% 가까이 빠졌습니다. 이어서 히트맵 한번 살펴보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아마존이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마존의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전거래일에서 15.3%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반도체주는 전반적으로 오르진 못했지만 엔비디아가 선방해주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3% 가까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SK하이닉스의 ADR 3% 넘게 빠졌고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6% 가까이 많이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실적이 좋았던 만큼 실적 이후에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3%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애플은 시총 1위까지 탈환을 했다가 다시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엔비디아에게 1위를 넘겨주는 흐름이었는데요. 애플의 주가 좀 크게 많이 빠졌습니다.
7.3%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스페이스X는 또 한 번 추가 하락을 이어갔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오는 8월 4일이죠.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이틀 뒤인 8월 6일부터 시작되는 첫 번째 대규모 보호예수 해제가 본격적인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에서 앞으로의 흐름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글과 메타의 주가가 좀 긍정적이었는데요. 구글이 6.7%의 상승, 그리고 메타도 3.2%로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전거래일 뉴욕 증시에서 강하게 움직였던 특징주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마존인데요. 아마존이 7월 31일 뉴욕 증시에서 강한 상승세를 보인 배경에는 시장 기대를 웃돈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최근 빅테크 실적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은 단순한 매출 증가가 아니라 AI 투자가 실제 수익으로 이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여부였는데요. 아마존은 이번 실적을 통해서 AI 시대 핵심 인프라 기업으로서 경쟁력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가장 주목받은 부분은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 사업부인 AWS입니다. 그동안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와 구글 클라우드의 성장 속도에 밀리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이번 실적에서는 기업들의 AI 서비스 확대와 데이터 처리 수요 증가가 AWS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됐는데요. 이 생성형 AI 확산으로 기업들은 AI 모델 개발과 서비스 운영을 위해서 막대한 컴퓨팅 자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AWS를 기반으로 AI 개발 환경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AI 인프라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자체 AI 반도체 개발과 AI 플랫폼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고 비용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들이 다양한 AI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긍정적인 요인은 수익성 개선입니다. 아마존은 코로나19 당시 확대됐던 물류 투자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운용 효율화와 비용 절감을 진행해 왔고 이런 노력이 실적 개선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광고 사업 성장도 아마존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데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넘어서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수익 구조가 더욱 다변화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결국 이번 아마존의 상승은 단순한 실적 호조가 아니라 AI 투자 확대가 클라우드와 광고 그리고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을 시장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결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애플의 주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앞서 히트맵에서도 살펴봤듯이 애플의 주가가 많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하락은 실적 자체가 부진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향후 성장 전망에 대한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애플은 그 전날 발표한 실적에서 비교적 견조한 성적을 거뒀지만 시장이 주목한 부분은 7월부터 9월까지 이어지는 다음 분기 전망이었습니다. 애플은 이 기간 공급 제약 등의 영향으로 매출 성장세가 제한될 수 있다고 전망을 했고요. 투자자들은 이를 향후 실적 모멘텀이 약화할 수 있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애플은 아이폰을 비롯한 주요 제품의 생산과 판매가 글로벌 공급망 상황에 큰 영향을 받는 구조인데요. 부품 조달 문제나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경우 제품 공급이 제한될 수 있고 이는 곧 매출 성장 속도와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애플이 강한 브랜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측면의 제약이 앞으로의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한 겁니다. 이번 주가 하락으로 애플은 글로벌 시가총액 1위 자리도 다시 내주게 됐는데요. 최근 빅테크 기업들 사이에서 AI 투자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애플은 한때 시총 선두 자리를 회복했지만 이번 조정으로 다시 순위 경쟁 구도가 바뀌게 된 겁니다. 앞으로의 핵심 변수는 공급 제약이 얼마나 빠르게 해소될 수 있는지 그리고 아이폰 판매와 서비스 사업 성장이 다시 시장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을지가 될 텐데요. 결국 이번 주가 하락은 애플의 경쟁력 자체에 대한 의문보다는 높은 기대를 받고 있는 애플이 앞으로도 성장 속도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장의 재평가 과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AI 투자 열풍이 반도체를 넘어서 데이터 센터와 전력 인프라 영역으로 확산되면서 이른바 AI 2차 수혜주들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모놀리식 파워 시스템즈 그리고 IES 홀딩스였는데요. 두 기업은 모두 지난 실적 발표에서 시장 기대를 웃도는 성과를 내놓으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단순한 AI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실적을 통해서 AI 인프라 수요가 확인됐다라는 점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먼저 모놀리식 파워 시스템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업은 전력 관리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AI 데이터 센터가 확대될수록 이 고성능 서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력 관리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 분야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회사는 최근 실적 발표 이후 시장 기대를 웃도는 성장세를 보여줬고요.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에 따른 전략 반도체 수요 증가 기대감이 주가 상승의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AI 산업이 커질수록 반도체 성능뿐만 아니라 전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모놀리식 파워 시스템즈 같은 전력 반도체 기업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 건데요. IS 홀딩스는 조금 다른 방식의 AI 수혜주입니다. 이 회사는 데이터 센터와 산업시설에 필요한 전기 시스템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업인데요. IS 홀딩스는 최근 실적에서 매출이 크게 증가를 했고요. 특히 데이터 센터 관련 수요가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회사의 데이터 센터 관련 사업 수요가 강하게 늘면서 향후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고요. 이 부분이 주가 강세로 이어진 겁니다. AI 투자에 대한 2차 수혜주가 확산되는 모습, 이 두 가지 종목으로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으로는 헬스케어 쪽 기업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섹터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이 나와졌던 것은 아니지만 노보노디스크 쪽에서 큰 폭의 하락이 나왔는데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기대를 모았던 신약 개발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노보노디스크는 최근 비만 치료제 위고비와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의 성공으로 글로벌 제약 시장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앞으로도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기존 제품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약이 필요하다라고 봤는데요. 이번에 기대를 모았던 신약 후보 물질의 임상 시험에서 기대했던 효과를 확인하지 못하면서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커진 겁니다. 특히 이번 신약은 심혈관 질환 등 다른 분야로 사업을 확대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카드로 평가를 받았는데요. 시장에서는 이 약이 앞으로 노보노디스크의 또 다른 성장축이 될 수 있다고 기대를 했지만 임상 결과가 예상에 미치지 못하면서 향후 성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가 됐습니다. 이 소식이 시장에 충격을 준 이유는 단순히 신약 하나의 개발이 늦어진 것이 아니었는데요. 투자자들은 이 신약을 노보노디스크가 비만 치료제 이후에도 성장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카드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회사의 장기 성장 전략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요.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로블록스의 주가 전거래 뉴욕 증시에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 체크해 보겠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20% 넘게 밀리면서 불안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정규장에서도 낙폭을 키우면서 하루 동안 약 27% 급락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 투자자들의 실망 매물이 대거로 쏟아진 영향인데요. 이번 실적 발표에서 시장이 주목한 부분은 현재 성적표보다는 앞으로의 성장 전망이었습니다. 로블록스는 향후 매출 성장 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는 신호를 내놨고요. 특히 이용자들의 플랫폼 내 소비를 보여주는 주요 지표가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졌습니다. 로블록스의 핵심 사업 구조는 이용자들이 게임 안에서 사용하는 가상화폐, 이 로벅스 소비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단순히 이용자가 많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이 플랫폼 안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는지가 기업 성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에서는 이용자 활동은 유지가 됐지만 실제 소비 증가 속도가 기대에 못 미쳤다라는 점이 시장의 실망을 키운 건데요. 특히 투자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한 부분은 다음 분기 전망입니다. 시장은 로블록스가 앞으로도 높은 성장률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했지만 회사가 제시한 전망이 기대치를 낮추면서 성장주로서의 매력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성장주는 현재 실적보다 미래 성장 기대가 주가를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에는 그 기대가 흔들린 사례로 볼 수 있는데요. 또 하나의 변수는 플랫폼 운영 정책 변화입니다.
로블록스는 이용자 보호와 안전 강화를 위해서 여러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변화가 장기적으로는 플랫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이용자 활동이나 소비자 영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번 로블록스 주가 급락은 메타버스 기업의 몰락이라기보다는 높은 기대를 받아온 성장주가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맞닥뜨린 사례로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로블록스가 다시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이용자 증가뿐만 아니라 이 플랫폼 안에서 소비를 늘리고 또 이를 실제 매출 성장으로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지가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베이스 살펴보겠습니다. 전거래일에서 10% 넘게 밀리면서 마감을 지었는데요. 전날 발표한 실적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투자자들의 실망 매물이 쏟아진 영향입니다. 코인베이스는 미국을 대표하는 가상자산 거래소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주요 가상자산 거래를 중개하고 거래가 활발해질수록 수수료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가상자산 시장 분위기가 위축되면서 코인베이스의 실적에도 부담이 된 건데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거래량이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가장 중요한 수익원인 거래 수수료 수익도 감소를 했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의 거래 활동도 함께 줄어들면서 시장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지 못하면 코인베이스의 성장도 제한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온 건데요. 코인베이스는 이런 거래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가상자산을 사고 파는 거래소를 넘어서 스테이블 코인, 구독 서비스, 기관 대상의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으로 영역을 넓히겠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번 실적에서는 새로운 사업들이 기존 거래 수익 감소를 충분히 보완하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커진 겁니다. 다만 코인베이스를 둘러싼 긍정적인 기대도 남아있죠. 미국에서 가상자산 관련해서 규제 정비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른바 클래리티법 통과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으로 들어갈 경우 대형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체크해볼 것은 두 가지입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또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거래 수수료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간밤에 움직인 특징주들 살펴봤고요. 어떻게 시장 대응해보고 전략 짜봐야 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